야, 모빌리티 과외를 또 우리가 받아봐야지. 1월 벌써 또 중순까지 왔잖아. 오빠가 1월 하면은 뭐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 CES. CES랑 또 종목으로는 왕의 귀환이 있다. 삼성전자, 그리고 그 다음에 로버티즈, 어? LG전자, LG이노텍, 뭐 다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선생님한테 왜 복습을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아, 와. 이거는 왕의 귀환이라기보다는 뭐라 표현해야 되지? 뭐라 표현해야 될까? 그러니까 기존의 왕의 귀환이라고 생각을 하면 삼성전자나 가장 상징적인 종목이 오랜 기간 하락을 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주도 섹터나 주도주 이런 부분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2차 전지의 대장이긴 하지만 증시 전반으로 보면 새내기잖아. 신입생. 신입생이니까 왕의 귀환이라는 이름보다는 뭔가 새로운 이름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 황제 등극? 뭐 그렇지. 이런 정도? 새로운 강자의 등극 뭐 이런 느낌. 강자의 등장. 새로운 강자의 등장 뭐 이런 부분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 알았어. 그럼 오늘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다뤄볼게. 내가 이제 주식 시장에 이제 종사를 하면서도 1,000억 단위는 솔직히 많이 보잖아. 그지? 근데 조까지는 그래 좋다 이거야. 그렇지. 많이 쓰이니까. 경은 세상 살면서 못 들어봤는데 나도 어렸을 때 우리가 이게 만, 그 다음에 조, 경, 해.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숫자 놀이 하면서 이런 얘기는 하면서 내가 너보다 더 커 이러면서 이제 나는 해 할 거야 뭐 경 할 거야 이런 얘기는 해봤어도 나도 세상 살면서 경은 처음 본 것 같아. 그치. 근데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기관 주문액이 1경을 넘어섰다 그러더라고. 이거는 거의 미친 거지. 와. 거의 미친 거지 이건. 이게 뭘까? 아니 일전에 SK 바이오팜이나 카카오 뭐 관련지어가지고 균등청약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때 당시에도 내가 알기로는 2,000조가 넘어갔거든. 그러면서 이것도 어마무시하다 이랬었는데 이번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랬었고 근데 1경이 넘어섰다. 나도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 기관 청약 경쟁률이 1,500대 1 훌쩍 넘어섰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지어가지고 거기에 몰린 자금 1경. 어떤 금액일까? 그러니까 우리 조도 큰 거잖아. 근데 이제 조 단위 부자는 많이 보이니까 그래도 그치, 많이는 그치. 아니지만 이제 뭐 신문을 통해서 부자네. 전 세계도 있고 신문을 통해서도 보는 거고 근데 이 조가 1,000개도 아니고 10,000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나는 상상도 안 돼. 그러니까 1,000조, 10,000조, 10,000조가 경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도 상상이 안 가는데 그게 일어났으니까 실제. 진짜 아무튼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역대급 대여가 맞긴 한 것 같아.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벌써 증권사 리포트들이 나오긴 시작했거든. 그렇죠. 준비를 해야지. 그리고 또 지금 시장에서 한참 관심사가 시총이 100조가 넘길까 말까가 관심사인데 NH투자증권은 100조 하고도 하나 더 썼어. 101조가 적정 시가총액이다. 그리고 상장도 전에 이렇게 자신 있게 목표 주가를 썼는데 43만 원을 써냈더라고. 그렇지. 예, 내용을 좀 읽어볼게. 오빠도 알다시피 테슬라도 고객이지. 완성차 탑6 중에 3군데랑은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했지. 이렇게 빵빵한 고객사가 많으니까 새롭게 추가 수주하는 데도 유리할 테고 원료 확보 측면에서도 유리할 테고 그리고 또 뭐 신기술 개발도 좋을 거고 그래서 경쟁사 대비 유리한 점이 있다고 보는 측면이고 원통형 배터리 시장 확대될수록 수혜가 전망된다고 해. 오빠 이 리포트 읽으면서 무슨 생각 들었어? 일단 원통형 배터리는 당연히 테슬라향 이 부분 자체 늘어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주요 완성차 업체들 메이커들과 조인트 벤처 설립을 통해 가지고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하는 부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글로벌리 지금 현재 보면 시장 점유율이 약 24% 정도 전후일 거야. 그러면서 CATL에 이어서 2위 업체이고 2025년 그러니까 앞으로 3년 후에 보더라도 지금보다도 오히려 캐파를 2배 이상 증가시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공격적으로 투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독립 경영을 위해서 그리고 향후 이런 배터리 시장 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물적 분할하고 상장하는 것 자체는 이해는 되더라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액 주주들 그리고 LG화학을 투자했었던 그 주주들의 입장은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는 부분에서는 내가 투자한 건 LG화학. 그렇지. LG화학인데 보면서 본 건데. 우리가 ABS나 이런 그 플라스틱, 화학 뭐 이런 부분에 다 투자한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이쪽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성장성에 투자를 한 부분인데
주주들은 소외되었다는 측면 이런 부분 좀 개인적으로 아쉽긴 하지. 그치. 근데 이번에 적정 시가총액 101조 원 이렇게 써놓았잖아. 근데 이것도 천차만별이야. 내가 확인한 것에서는 120조 원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CATL과 이런 것들을 이제 캐파라고 하지. 캐패시티의 약자이고 이게 생산 능력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하나의 공장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최대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규모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 캐파가 CATL 관련지어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밸류에이션이 20% 정도만 할인이 되더라도 약 120조 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업사이드 자체는 높게 보는 것 같고 이번에 공모가 최상단 결정이 너무나 당연스럽게 나오겠지만 30만 원. 그렇지 30만 원 나오겠지만 그렇게 되게 되었을 경우에 약 70조잖아.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100조 원, 120조 원 하게 되면 업사이드 자체는 열려있다고 시장에서 많이 판단하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 기관 쪽에서는 진짜 천문학적인 자금이 모였고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이런 일반 공모에서도 아무래도 상당 부분의 자금이 많이 모이겠지. 그래서 이 균등 배정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첨예한 관심사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 지금 그 대표 주관사 그리고 대표 주관사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인수단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어디에 청약을 해야 유리할까 이런 눈치 보기 이런 부분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 보통 상장을 하게 되면 첫날이 아니라 둘째 날 마감 날에 막 그 마감 한두 날에 시간 그렇지. 전에 다 몰리잖아. 눈치 보면서 청약 경쟁률 보면서 이런 부분이었고 사실 이런 부분이 작년까지 워낙 심하다가 이런 그 많은 분들에게 기회 이런 부분은 좀 기회의 균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균등 배정 이런 부분을 좀 도입을 했었고 일부 카카오뱅크 페이 뭐 이런 부분 진행을 하게 되었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완전 균등 뭐 이런 부분으로 100% 균등 배정 이렇게 나가기도 했었는데 즉 이번에도 눈치 싸움 속에서 오랜만에 또 대여가 나타난 만큼 시장에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따상까지 노리기에는 뭔가 시가총액 규모가 너무 큰 거지. 아 진짜? 아니 나 그 투자 전략으로 물어보려고 그랬어. 청약을 목표로 하는 분들은 따상 생각을 하면서 지금 부푼 꿈을 갖고 계실 거란 말이지. 우리가 대여급 따상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작년에. 70조 원이란 말이야. 70조 원이면 따블이면 얼마야? 140조. 거기에 30% 더해봐. 30% 0. 3일은 3, 3, 4, 1.4. 12 하게 되면 대략 한 42조. 그러면 182조야. 182조. 그러면은 참고로 SK 하이닉스 지금 하이닉스는 시총이 얼마였지? 대략 한 90조 원대, 95조 원 전후 3전이 얼마였죠? 300조가 넘어가니까. 아, 그러면 그럼 바로 2위 등극이네. 바로 이거는 2위 예상되긴 등극하는 했는데 건데 그 숫자가 조금 더블만 가더라도 무조건 2위인데 하여튼 아하. 더블까지는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이지 당연히. 아니 더블이면 140조 원이야. 그 부분 같은 경우에 당연히 너무나 뭐랄까 큰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치는 있지만 그 기대치는 살짝은 낮출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오케이. 지금은 다운사이드보다는 업사이드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 부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시장 분위기를 좀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일단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준 거네. 자, 여기서 또 질문이 있어. 그러니까 2차전지 대표주뿐만 아니라 소재주들 엄청 많잖아. 그렇지. 과연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 그 훈풍을 막 전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봐? 오히려 소재보다는 장비 따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지. 소부장 중에 장비? 장비. 왜? 생각을 해보면 장비나 부품단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상장했을 때 공모자금이 들어올 거 아니야. 이게 역대 최대 규모야. 이게 내가 알기로는 12조 4천억인가 5천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의 최대치가 얼마였냐면 삼성생명. 이게 삼성생명이 그때 당시에 2015, 14, 15년도에 4조에서 5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그걸 훌쩍 2배 이상 뛰어넘는 자금 자체 12조 원 넘는 금액이 들어오는 부분이잖아. 그걸 가지고 뭘 하겠어. 투자하겠지. 국내에는 오창공정, 공정 그다음에 엄청 북미, 증설하겠지. 유럽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거 아니야. 그럼 투자하게 되면 가장 먼저 뭐가 들어가게 될까? 장비.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장비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 먼저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와 관련져 가지고 장비단에 들어갈 수 있는 뭐 일부 이런 뭐 부품주나 일부 소재주 이런 부분인데 장비가 먼저 들어가고 나서 이제 인스톨이 된 이후에 그걸 이제 램프업 시키는 과정 그러니까 실제 공장을 돌리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올려가게 되고 거기에 이제 교체하는 교체 부품 그리고 소재 이런 부분도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지. 그리고 이 판이 커지게 되면 2차 전지 관련 지어가지고 친환경차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같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내가 오늘 주식시장에서 발견한 좀 재밌는 현상이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양극재 대표나 음극재 대표 같은 이런 소재 종목들이 오르는 게 아니라 LG에너지 솔루션이랑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이거 척도가 이제 상승의 척도가 돼가지고 나라 M&D 같은 종목이 오르더라고. 그러니까 그럼 신규 설명될 수 있겠네. 이렇게? 신규 나도 이와 관련된 종목이다.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했었을 때는 과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하면 그냥 이런 그 파우치형 이런 부분으로 대표가 되었었고 일부 이런 뭐 원통형 배터리 뭐 이런 부분이었고 삼성 SDI는 각형 이런 부분으로 대표가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원통형 배터리 확대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파우치형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차세대 배터리 이런 부분 늘어나는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신규 기존에 있었던 벤더뿐만이 아니라 신규 수혜주 찾기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영역이 이제는 기존에는 어디 밴드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는 거지. 머리 잘 써야겠다. 이제 투자하려면. 되게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번 주에 반응이 나왔던 것 중에서도 나도 이제 친환경차 관련주예요. 나도 부품이에요 하면서 시장에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 다수 있어. 그러니까 이번 주에 보면 그 MLCC로 유명한 사막 콘덴서 멀티레이어 세라믹 콘덴서거든. 이쪽이 MLCC 쪽인데 MLCC 이쪽 관련주여 가지고 테슬라 쪽이 들어간다.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20몇 프로 뛰어버렸어. 금주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고 그 다음 날은 필름형 콘덴서로 유명한 유인텍 이 부분이 북미 또 전기차 업체에 공급을 한다 하면서 이런 부품주 이런 쪽 같은 경우에도 확 떠버린 거지. 그치. 애플카 관련주. 애플카 관련된 이런 부분도 그러면서 이제 애플카 관련주다 해가지고 나도 애플카 관련주에 하면서 또 뜨는 모습 자체는 나타났었고 그때 뭐 현우산업 같은 경우가 또 애플카 관련주로 뜨는 모습이 같이 포착이 되었지. 그러면서 지금은 나라 M&D도 그렇지만 신규 수혜주 찾기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잖아. 이게 과연 미국에만 들어갈까? 국내 배터리 관련된 3사라든지 아니면 현대차 기아에는 안 들어갈까? 그렇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신규 수혜주 찾기가 나타나고 있고 확실히 투심이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 시점 자체를 보면 기관들의 청약 경쟁률이 12일 날 수요 예측 자체가 마무리되고 나서 비어져 있는 바스켓을 채우는 과정에서 11일, 12일 날 있으면 사실은 10일 이전에 돈을 다 만들어놔야 이런 부분 자체 청약도 가능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수급의 블랙홀 역할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나중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인해서 거기에 자금이 다 쏠리니 나머지 종목들 나머지 좀 종목들을 좀 빠지겠네. 팔아가지고 그 부분을 기관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고 그리고 12일 날 수요 예측 자체가 마무리되고 나서는 그때 전후에서는 다시 비워져 있는 바스켓을 채우는 과정이 나타나는 거지. 팔았으니까 일정 부분 또 다시 채워야 되잖아. 그래서 어쩐지 막 신문 읽어보면 대형주 지금 베팅할 타이밍이라고도 하더라고.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이런 부분 관련지어가지고 2차 전지 소재 같은 기업들도 이미 12월 중에 이런 부분이 계속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1월 초에도 가팔라졌었잖아. 근데 1월 이제 중순 말 그러면 블랙홀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장 전후에서는 불확실성 해소라고 보고 그런 부분은 다시 채우는 과정이 나타나니까 눈치 빠른 기관 외인들은 미리 채우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 그리고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12조 원 넘는 자금 자체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에 따른 적극적인 투자 확대와 관련지어서 가장 먼저 반응이 나오는 쪽이 장비 쪽이 되는 거지. 먼저 이제 장비단을 깔아야 되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배터리 만드는 과정에서 부품도 늘어날 거고 소재도 늘어날 거고 하는 부분이니까. 다만 소재단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런 부분이 반응이 되면서 작년에 뭐 2배에서 4배가량 이렇게 상승하는 다수 종목이 있었고 뭐 양극재, 음극재, 전액, 첨가제 할 거 없이 다 동반급등을 했었잖아 그때. 마지막에 뭐 일렉포일까지도 다 같이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뭐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왔었잖아.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셈법이 과거에는 소재단만 주목을 받았다면 이제는 장비단 그리고 지금 우리 신규 종목 찾는 가운데서 부품단 이런 부분으로 확실하게 지금 투심이 개선이 되는 모습이 지금 특히 이번 주에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와, 그럼 내가 정리를 해볼게. LG 에너지 솔루션 일단 업사이드 자체는 생각보다 더 열려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정리를 해줬고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는 소재보다 오히려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는 그 수혜는 장비나 부품주 단이 되겠다. 그리고 새로운 수혜주의 탄생까지 한번 얘기를 해줬어. 역시 또 5글자로 정리를 해봐야겠지. 이 담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5글자로 정리를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지금 5글자로 뭔가 나도 수혜주
나도 수혜주.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종목들을 찾는 거잖아. 새로운 종목. 나도 수혜주. 짝짝짝짝짝. 나는 감탄사로 끝낼게. 아, 이럴 수 있구나. 짝짝짝짝짝. 엄청나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 대단하다. 나중에 나 느낌표하고 물음표 이런 것들만 확인했는데 짝짝짝짝짝. 아, 이런 거 좋다. 상장 잘 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짝짝짝짝짝으로 나는 표현하고 이제 또 내가 친절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시청자분들을 잠깐만. 친절하구나. 나한테 왜 그랬어? 오해하신단 말이야. 그렇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LG에너지 솔루션 청약 일정 체크까지 도와드릴게. 그러니까 청약일 개인 청약 같은 경우에는 1월 18일부터 19일 사이, 환불 금액은 1월 22일에 반환이 되고 상장일은 1월 27일이라는 점까지 확인해 주세요. 이번에는 K카 보자. 이게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난 공부하다 보니까 어머 얘가 얘였어 싶더라고. K카. SK엔카 계열사였는데 오프라인 사업 부분이 K카로 이름을 바꾼 곳인데 오빠 여기에 대해서 좀 뭐 어떤 기업인지 아는 거 있어? 그냥 중고차 플랫폼 관련 기업이다. 그리고 1등이다. 그리고 중고차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이 신차 지금 주문하면 기본적으로 뭐 3개월, 6개월, 1년까지 걸리니까 중고차 시장 이런 부분이 계속 활성화되어 있다. 미국에서도 물가 인상 부분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신차 가격 이런 부분도 있지만 중고차 이런 부분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얼마 전에 K카 관련지어가지고 2만 원일 때 골드만삭스에서 8만 원짜리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이게 최소한 8만 원이면 2만 원짜리가 최소 3배 이상, 그치? 3-4배. 그치, 3-4배 정도 상승을 해야 되니까 그와 관련지어서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 이후에 최근의 분위기 자체는 이번 주 들어서 좀 일부 되돌리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다. 장대 양봉 뽑아냈다 오빠? 그런 모습이 좀 이번 주에 나도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었지. 그래. 그래서 이제 좀 볼 때가 된 것 같아. 리포트 효과에 1월 12일자에 16%나 올랐는데 그 화제가 됐던 리포트를 내가 좀 가져왔어. 리포트가 나왔어? 이거 덕분에 올랐다고 시장에서 표현을 많이를 하는데 기존에 골드만삭스 리포트밖에 없었거든. 기존에 아예 상장 멋있는 그때 오빠. 빼고. 어려운 리포트를 읽으시지만 황금 양말. 그거 다 똑똑하신 분들께서 다 골드만삭스 리포트에서 중요한 요점은 다 얘기를 해주셔. 진짜 나는 그냥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게 있구나. 시장에서 화제가 되었구나. 이런 부분만 빨리 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시장 반응만 살피면 될 것 같다. 좀 겸손하셔라. 아무튼 나는 한국말 더 잘하니까 저도 한국말 좋아요. 좋아요. 한국말 좋아요.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K카가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 이게 국내에서 유일하다고 하고 매매 업체가 그러니까 차 상태나 품질 평가, 고객한테 정보 전달, 보증까지 다 해줘서 신뢰도를 키우는데 왜 그거 우리 좀 불신이 있잖아. 그치, 어디 중고차. 지역에 가면 어디 지역이라고 내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거기에 최대 규모 중고차 단지가 있는데 거기 가면 눈탱이 맞는다. 나도 그 표현 쓰려다 눈탱이 말았다. 맞는다. 그치? 그러니까 근데 이게 오히려 인증 중고차 형태이기 때문에 신뢰도를 높이는 측면이 그렇지.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 지금 또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시장 들어가네만에 하는 맞아. 상황이잖아. 현대차 그룹도 그런 부분이고 BMW 같은 외제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인증 중고차 시장 이런 부분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또 진입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그래서 누구는 이건 리스크다라고 하는데 삼성증권은 리스크 측면보다는 시장 자체가 커진 측면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썼더라고. 그리고 현대기아차와 제휴는 아니겠지만 완성차 또 다른 업체랑 제휴할 가능성에 대해 썼어. 목표 주가는 5만 원. 이 리포트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와? 목표가 5만 원. 어. 근데 정말 뭔가 업사이드가 있는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그치? 뭐 8만 원, 5만 원. 지금 3만 원대인가? 그렇지. 3만 원 볼까? 찍었다가 지금 일부 어제 다시 좀 16% 치고받고 하는 급등했다. 모습을 봤는데 한번 보자. 봐야 돼. 이거는 너무 그 변동성이 지금 큰 상황이어서 목표 주가 5만 원에 대해 썼는데 오늘 가격 자체는 31,600원. 31,600원. 왜냐면 이게 2만 원대 있다가 갑자기 3만 원 다시 넘어갔다가 오늘은 좀 약간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31,600원인데 목표가 5만 원이니까 지금 보면 60%. 이 정도 먹을 거면 나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목표가 뭐 10% 20%도 아니고 60%인데. 60%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작년 연말부터 연초에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 특징적인 종목.
근데 오빠 또 나 여기서 질문 있는데 리스크 측면으로 구주 물량이 많아서 물량 출회를 걱정을 해야 됩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도 하고. 구주 물량이 많아서 물량 출회를 걱정을 해야 된다. 어. 신규 상장한 이후에 우리가 보호해수 물량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어.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호해수 물량이 1개월 후, 3개월 후, 6개월 후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3개월 후, 6개월 후에 이게 보호해수가 풀렸을 때 이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 어디인지. 그러니까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기관이 아니야. VC들,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리스트 같은 이런 VC인지 아니면 일반 개인들 1% 이상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 개인들이 많은 건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조합으로 가지고 있는 건지 그렇구나.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같이 확인하면서 시장에 얼마만큼 출회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정화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걸 우리가 좀 업계에서는 그냥 오버행이라고 표현을 해. 오버행 이슈. 그러니까 물량 부담. 시장에 많이 출회될 수 있는 물량 부담을 오버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가 아닐까. 구주 매출이라고 하면. 그럼 걱정을 해야 될까? 기존 물량 부분. 사실 근데 수급을 우리가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아. 럭비공 같은 거니까. 수급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결국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건데. 갑자기 생각이 난다. 네. 우리가 혹시 경영학 이런 부분에 보면 경제 저는 언론 정보 전공했어요. 미안해. 근데 가장 상식적으로 공부는 하긴 했어요. 네. 우리가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지? 수급과 공급? 그치.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급? 그렇지. 갑자기 그게 떨린다. 수급. 그러니까 뭐 디맨드 서플라이 뭐 이런 DS 곡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그 교차점에 가격이 형성이 되는 부분이지. 근데 이런 수급적인 부분 이렇게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 근데 우리가 주식을 결정하는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뭐라고 우리가 평상시에 얘기하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니즈가 달라서요. 가격을 결정하는 원인? 밸류에이션이요. 그렇지. 네. 되게 약간 똑똑스럽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재밌는 게 쫄린다. 경제학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결국 수급이야. 수요와 공급이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이상하게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이 회사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은 결국 이 회사의 펀더멘털입니다. 가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가치 투자 측면에서. 뭐가 맞을까? 모르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지. 알면 뭐 만재 경제 됐겠지. 그치.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뭐 대가분들이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 이거야.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가치에 수렴을 한다. 그 부분에 동의. 다만 단기적으로 보면 수급이 차지하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큰 거지. 수급이라 하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누가 힘이 센지 힘겨루기 하면서 삿바싸움 하는 거잖아. 이 수급.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어하는 부분은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 모르겠다는 거야. 이 수급이 어디로 튈지 이런 부분 자체가 오버행에 대한 부담 때문에 주가 하락 요인 자체는 있지만 오히려 이런 리포트로 인해서 사려는 사람 자체가 많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수급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예측을 하겠다. 이런 거는 내가 오랜 기간 이렇게 시장에서 나도 십몇 년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참여를 하고 있지만 정말 어려운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수급은 특히나 단기적인 수급은 럭비공이다. 떨어뜨리면 어디로 튈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쉽사리 예단하는 것보다는 이런 게 있다더라. 그리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무겁게 흘러갈 수 있다더라. 이 정도만 알아두면 충분할 것 같아. 이걸 좀 더 쪼개고 들어가는 기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주 매출이 얼마가 있는데 이 구주 매출이 지금 어떤 창구에서 어떻게 소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방송하면서 이것만 파시는 전문가랑 방송했는데 나 머리 깨지는 줄 알았어. 생방송에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물량 자체가 소화가 될 거고 이 물량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면 이런 부분 관련지어 가지고는 단기 저점 만들어주고 돌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노려보자 하는 수급적인 부분을 파고드는 전문가가 있는데 이런 쪽은 나하고는 잘 색깔이 맞지가 않더라고. 저도요. 이런 부분 디테일하게 쪼개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수급이라는 것 자체가 딱 정해놓고 이 물량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 이쪽에서 많이 팔면 다른 쪽에서도 이거 보다가 주가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원래는 100을 팔기로 했는데 옆에서 50을 더 못해서 150을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주가 방향성을 예측을 하겠다? 참 어려운 것 같아. 그래도 우리 투자 전략 결론은 좀 맺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꼭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조언 정도로 그럼 마무리를 해보자. 지켜보자 느낌표. 지금 아니라는 거지. 출렁출렁하는 지금 시점은. 출렁출렁할 때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외사 그리고 국내 기관에서 지금 신규 종목 느낌표. 예전에는 그냥 현대차, 기아 이 부분만 바라봤다면 K카 같은 이런 개별적인 종목들도 분명히 뭔가 밸류에이션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지금 커버를 하면서 올라오는 거 아니야. 물론 이런 부분을 목표가 제시를 하면서 NR로 체크해도 되거든. not rated라고 해서 목표가를 제시 안 할 수도 있는데 목표가를 제시하면서 외사하고 국내에서 뭔가 이게 나왔다는 것은 뭔가 있는 것 같아, 내부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뭐 가능성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지켜보자 느낌표. 알았어. 또 지켜보다가 또 많이 오르면 내가 K카 언제든지 또 질문하도록 할게. 오케이. 5글자로 이제 정리를 했고 벌써 또 우리 과외 시간 끝이 났어. 여기서 마칠 시간이야. 금방 후딱후딱 지나가는 것 같기는 하다. 이런 오빠 부분. 혹시 예습으로 던져줄 이슈나 종목 없어? 공부하고 싶어. 예습? 스스로 학습. 결국 다음 주에도 LG 엔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치. 또 이제 개인 청약했으니까. 일반 공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오케이. 공모 관련지어 가지고 시장에 반응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쟁률이랑 향후에 이에 따른 이제 설왕설래 말이 많을 거란 말이야. 주가 예측에 관해서 27일 상장 이전까지. 맞아. 그에 따른 반응. 이런 알았어. 부분을 점검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장비주, 소재주 음. 이런 쪽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 왜냐하면 개인들도 이제 청약을 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잖아. 증거금이 50%니까 그 자금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뭐 30만 원 결정이 됐으면 지금 아직 완전히 결과 나오진 않았지만 방송에 나갈 때쯤엔 결정이 되겠지. 근데 최상당 30만 원 결정될 확률이 제일 높지 당연히. 뭐 90% 이상이 다 이쪽으로 될 거고 만약에 그쪽에서 LG 엔솔이 욕심을 부리면 2만 원, 3만 원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보통 30만 원 될 것 같은데 30만 원은 이제 우리가 기본 청약 수량이 10주니까 그럼 300만 원이잖아. 근데 증거금이 50%만 필요하니까 150만 원이 있으면 이제 10주 청약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뭐 그런 부분 국민 관련지어 가지고. 청약이네 이 정도면. 150만 원으로 이제 뭐 청약하는 그러면서 일반 균등 배정하는 것들을 받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거니까 그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면 아무래도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좀 더 도움도 되고 그리고 또 그 분위기도 좀 더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 흐름이 조금 더 간결해지면 내가 그걸 정리해가지고 또 한번 과외 꼭 해주는 걸로 약속하고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 오케이. 안녕.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